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와 ECMA 스크립트의 차이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 자바스크립트와 ECMA 스크립트 차이점은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ECMA 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표준이고요. 얘는 표준이고, 그래서 간략하게 쓸 때는 ES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알파벳 배열이 ES인데, ES는 인베디 시스템이 아니고 ECMA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고, ES가 들어간 거는 표준에 따라서 코드 개발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이 표준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완벽하게 반영하진 않고요. 표준이 있는데도 조금씩 다릅니다, 언어가. 그래서 표준을 최대한 반영해서 만든 언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보통 JS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웹서버용 프로그래밍 언어는 .js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Node.js, Vue.js, Node.js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역사를 알면 이 언어가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입니다. 독특한 언어이기 때문에 잘못 배우면 내가 배웠는데도 아는 게 별로 없어지는,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배우면 여러분 머릿속이 완전 뒤죽박죽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는 여러분도 이제는 이해할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스크립트 언어를 만들었는데 이 스크립트 언어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쓰니까 원래는 조금 쓰다가 뭐 웹브라우저 정도에 쓰고 좀 쓰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이게 대대적인 성공, 웹의 성공과 함께 그 자바스크립트도 같이 성공을 했는데 이 언어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뭐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래밍 언어 측면에서는 꼬인 측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쉽고 편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특징은 에러가 안 난다는 겁니다. C 언어나 자바는 컴파일하면 에러가 막 쭉쭉쭉쭉 나잖아요. 그래서 에러 나면 제대로 돌리지는 못하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 HTML을 동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쓴 거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에러 났다 해가지고 웹브라우저가 완전히 멈춰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에러가 나면 반응이 없을 뿐이지 웹브라우저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꼭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C 언어, 그 다음에 C++, 자바, 이번에 배우는 파이썬까지 언어도 참 많이 배웠네요.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하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차이 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구별하면서 이해를 해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는 이 자바스크립트는 일단 자바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새끼로 샜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비슷한 거는 자바랑 제일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러면서도 파이썬하고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이제 두 개의 언어를 다 공부했으니까 자바랑 파이썬이 비슷해 이게? 앞만 봐도 안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파이썬 언어는 놀랍게도 자바 나오기 전에 나온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 자바의 형이에요. 형님이에요. 근데 파이썬이 최근에 떴기 때문에 자바보다 한참 뒤에 나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이썬은 옛날부터 있던 언어입니다. C++하고 친구라고 해도 돼요. C++가 나오던 무렵에 파이썬도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는 그 뒤에 나온 언어니까 영향을 100%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영향을 분명히 받았고, 자바스크립트는 이 파이썬의 유용한 문법 체계를 또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가 파이썬하고도 비슷해요. 파이썬도 이 개발한 목적이 아주 체계적이고 구조적이고 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개발한 게 전혀 아니고,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우리 영어 쓰는 사람들의 언어적 직관에 잘 맞는 언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개발된 언어라서, 이 파이썬도 그 철학 측면에서는 자바스크립트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언어 체계를 따질 때, 자,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이 그러니까 엄격하냐, 느슨하냐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C 언어는 데이터 타입이 엄격합니까? 느슨합니까? 당연히 뭐예요? C 언어는 엄격합니다. 엄청 엄격해요. C++도 엄청 엄격하고 자바도 엄격합니다. int, double, string 안 써주면 사용을 못해요. 데이터 타입이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느슨합니다. 안 써줘도 돼요. 스크립트 언어니까 편하게 쓰려고 한 건데, 얘가 int가 될지 string이 될지 알게 뭐람 안 써줘도 됩니다. 안 써줘도 돼요. 파이썬도 안 써줘도 됩니다. 편하게 쓰려고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안 써줍니다. 안 써줘도 돼요. 쓸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볼 때 이 세미콜론 문제가 또 있잖아요. 세미콜론. C 언어, C++, 자바는 세미콜론 꼭 찍어줘야 됩니다. 어디서 끝나는지 찍어줘야 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써주는 거를 권고하는데 안 써줬다고 해서 에러가 나는가 하면 에러가 안 납니다. 편하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기본 철학에 맞기는 해요. 그게 체계적이고 구조적이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편하게 쓰겠다는 원칙에는 딱 들어맞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썬도 이 세미콜론 안 쓰는 게 원칙인데 썼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파이썬도 느슨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코드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파이썬은 이 인텐트라고 하는 문장의 처음부터 단어가 시작되는 전까지 공백이 몇 개인가에 따라 가지고 블록을 정의하는 재미난 특성이 있는데,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그런 특성은 없어요. 그럼 마음대로 해주면 되고, 이 C나 C++ 자바랑 똑같이 블록을 정의할 때는 이 중괄로로 정의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얘 가지고 정의하는 거고, 파이썬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A라고 하면 여기에 공백이 몇 개 있는가, 요 공백 가지고 블록을 정의하는 그 특징만 이제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언어적 특징, 정말 중요한 건데, 요즘은 객체지향이 대세라고 했죠. 모든 언어가 다 객체지향을 지향해서 개발을 합니다. 다만 옛날에 나왔던 C 언어는 1970년대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객체 제한 개념이 나오기 이전 언어라서 그 C 언어는 객체 제한이 없습니다. 객체 제한이 지향이라는 줄 그렇고 객체 C 언어는 이 객체 개념이 이제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객체 개념이 없어요. C 언어는. 근데 객체 개념이 없다 해가지고 C 언어는 객체 개념 못하는가 하면 이건 프로그래머의 능력에 달린 겁니다. 프로그래머의 능력. 자, 프로그래머 능력에 달린 거니까 객체가 없어서 약간 불편할 뿐이지 객체 지향으로 내가 코드 개발하는 거를 C 언어에서도 권고를 합니다. 근데 객체 지향이 있는 언어, 객체 지향이 있는 언어는 당연히 C++, 객체 지향이 시작인 C++, 자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바스크립트, 이 객체 지향이 있는 언어입니다. 파이썬은 객체 지향이 있긴 한데 얘는 좀 세모예요. 편하게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클래스를 지원하긴 하는데 C++나 자바처럼 본격적으로 또 지원하진 않아요. 데이터를 묶을 때 묶는 기본적인 끈 정도, 물건 묶을 때 쓰는 끈 정도로 객체를 쓰는 거고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엄격하고 좀 체계화된 그 포장 박스를 이제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을 이제 염두에 두긴 했는데 나머지 것들하고 객체 지향하는 방식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처음 쓸 때는 뭐 객체 생각도 안 했겠죠. 근데 뒤쪽에 객체 지향이 이제 뜨다 보니까 얘도 받아들였는데 자바스크립트는 편하게 쓰려고 객체 지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가 펑션입니다. 함수가 객체 지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객체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에요. 근데 C++나 자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객체 만들 때 클래스로 만듭니다. 클래스로 만들어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죠. 이게 C++를 기반으로 받은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통일된 특성입니다. 특성인데 자바스크립트는 애석하게도 이 특성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워낙 클래스가 인기니까 이 자바스크립트에도 클래스라는 개념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본격화된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언어도 객체를 클래스로 만들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느낌이고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객체는 객체에 생성하는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것은 펑션입니다. 펑션으로 클래스를 대체해서 객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웹브라우저에 사용하다 보니까 웹브라우저에서 반복되는 특성들은 함수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함수를 이용해서 계속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함수가 주요한 키워드로 떠올랐고 이 함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객체의 특성들 상속을 받는다든지 생성한다든지 자동 생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받는 게 좋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펑션이 클래스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그나마 이해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분이 배운 특성들을 보면 이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코드를 실행하는 절차. 코드 실행하는 절차인데 코드 실행할 때 자 블러킹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블로킹은 막는다는 거죠. 블로킹의 반대는 non 블로킹입니다. 자, 블로킹을 할 거냐, non 블로킹을 할 거냐 라는 건데, 이 블로킹으로 하는 언어는 대부분의 언어가 다 블로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코드가 실행이 될 때, 자, A는 1, B는 2 해서 펑션 콜을 A, B로 했습니다. 근데 요 함수가 여러 가지 실행을 한 다음에 리턴을 해도 되면 얘는 블로킹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 실행할 때 블로킹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쭉 실행되어 오다가 펑션이 실행이 되면 이 펑션을 실행하는 매니저인 스레드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이 실행이 끝나면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블로킹이 일어나는 겁니다. 쉬었다 가기 때문에.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블로킹이 되면 안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블로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설계될 때 non-블로킹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 자바스크립트의 역사를 알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웹이기 때문에 자, 내가 웹페이지 보고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의 함수 호출 때문에 내 웹페이지 보는 게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호출하더라도 이 함수의 실행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실행 결과는 내가 어떻게 받나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개념 아니면 non-블로킹이 필수적인 언어에는 기본적으로 콜백을 지원합니다. 콜백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콜백이라고 불러서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말 그대로 자 콜을 백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화기에도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가 찍히면 회신 전화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 콜은 그냥 했다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그 콜에서 다 됐다고 하면 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을 해서 실행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처리를 할 건지는 callback 펑션을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callback 펑션을 정의해서 이 callback 펑션에서 그 다음 처리를 해주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처리를 하면 실행하는 과정 자체는 항상 매끄러워요. 안 멈추니까 멈춤이 없다, 막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뭔가 이제 어려운 개념인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고요. 전혀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배웠던 이 안드로이드도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non-blocking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안드로이드의 앱 개발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앱도 개발할 때 함수 호출했는데 이 함수가 멈추면 에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앱이 다운이 돼버리는 현상을 겪었을 겁니다. 왜 이러지? 컴파일러가 전혀 없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러지? 뭔가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안드로이드도 자바로 설계했긴 했지만 안드로이드는 어디 쓰는 겁니까? 스마트폰에 앱을 쓰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앱에서 함수를 실행하는 것 때문에 터치가 안 돼요. 그러면 안드로이드를 쓰겠습니까? 안 쓰잖아요. 안 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기본은 블로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오래 걸리는 펑션은 브로켓 리시버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인텐트로 등록 실행 여부를 판단해서 그 다음 코드를 돌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바스크립트나 안드로이드는 그 측면에서는 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복습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해 볼 건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다른 언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써볼 텐데 쓰기 위해서는 HTML이 이제 필요하니까 여기 HTML을 하나 적어 두세요. HTML 쓰려고 하면 요 꺽쇠를 또 만들어 넣어야 되잖아요. HTML은 이 안에서 이제 정의가 됩니다. HTML도 이제 언어긴 한데, 그러니까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요 ML이 마크업 랭귀지잖아요. 요즘은 ML이라고 하면 머신러닝을 뜻하는데 HTML도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이렇게 표식을 딱 달면 이 표식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기능을 이제 해주는, 그러니까 표식만 달면 해주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워낙 쉽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걸 뭐 공부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있다는 것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갈 뿐입니다. 그 다음에 HTML이 돌아가려면 이제 헤더가 필요하니까 헤드 하나 정의를 해주고요. 뭐 헤드는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도 헤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프레임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로 가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이제 넘겨줘야 되니까 그 헤딩, 헤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HTML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부분, 뭐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참고 차원에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헤드에 필요한 메타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글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이 캐릭터 셋은 보통 이 UTF 8로 하니까 UTF 8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둡니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일반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고 메타는 그 상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위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HTML에서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하는데 텍스트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고 그 상위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 HTML을 규정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메타라는 키워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메타는 헤드에 들어가야겠죠. 이 HTML에 대한 머릿말이니까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부분이니까 헤드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이것들이 자율적으로 막 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서 편집기 특화된 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편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치는데 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편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익숙해지라는 측면에서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수업 내용을 따라오면서 계속 같이 쳐줘야 됩니다. 같이 쳐주면서 이해를 해 가야 됩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타이핑 연습을 할까봐 걱정인데, 타이핑은 손이 하는 거고 여러분 머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실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바디가 들어가야 되고요. 바디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 this class is for cloud services 이렇게 치면 이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됩니다. 이 정도만 해서 저장한 다음에 우리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하는데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실행 결과를 확인하기 제일 좋은 게 크롬입니다. 크롬이라서 크롬 쪽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 건데요. 그럼 HTML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실행이 돼서 기본 폰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 폰트를 더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
CSS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건 우리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볼 거라서 여기 기본적인 이 스타일로 글씨,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도록 그냥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디에 썼던 This class is for cloud services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고 UTF-8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한글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한글도 나오게 되는 거고 자 브레이크 한 다음에 브레이크는 이제 엔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브레이크 한 다음에 이 수업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업데이트를 한번 보면 프롬을 업데이트해서 보면 이제 한글도 잘 써지는 거죠. 한글도. 왜냐하면 이 메타데이터에 캐릭터 셋을 UTF-8으로 했기 때문에 한글도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바디에 대한 내용이고 이 바디에 있는 이 웹페이지를 그러니까 HTML을 좀 더 동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여기에 내가 단편적인 실행 코드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스크립트로 하는 건데 스크립트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이제 마무리도 이제 해줘야 되고요. 자, 포매터 선택을 해 달라는데 이걸 하라는 건가?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크립트 쪽도 우리가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기본 포매터 이걸 뭐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매팅도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데 지금 이제 어떤 거를 썼는가 하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기본 핫키가 있습니다. 기본 핫키가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쓴 거는 우리 강의실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그냥 써줄게요. 강의실 안 가고. 자, 여기 보면 화이트보드가 다운이 돼서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래서 Alt 키하고 Shift 키하고 알파벳 F를 누르면 오토 포매팅이 됩니다. 오토 포매팅을 위해서 키를 한번 눌렀던 거고요. 이 포맷도 여러분 코드 개발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핫키는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좀 사용할 때 편할 겁니다. 좀 전에 썼던 거는 이제 자동 포맷을 하고 싶어서 오토 포맷을 했는데요. Alt 키하고 Shift 키하고 F를 누르면 이제 오토 포맷이 됩니다. 대문자로 누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알파벳 F 있는 위치에 키만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해봤고 요 스크립트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할 때 이제 변수부터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변수부터 선언해야 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뭐 A는 10 세미콜론 하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결과를 보고 싶으면 이 alert이라는 걸 써도 되고요. alert라고 하는 거는 그 경고죠, 경고. 사용자한테 웹브라우저상에서 이제 숫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얘를 저장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저장해서 실행 한번 해보면 하면 10이라는 게 딱 나오는 거죠. 이 10은 어디서 났는가 하면 A를 선언을 해서 그 A를 alert로 이제 본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어떤 숫자가 떴구나 하는 걸 웹브라우저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